당신의 혈관을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30년 넘게 심혈관계와 신경계 질환을 다뤄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식탁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한마디 말도 못 남긴 채 병원으로 실려오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고 입이 한쪽으로 쏠리고 말이 어눌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인생은 그날로 멈췄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김병수 씨, 67세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병 한 번 안 걸린 건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가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혈압은 190, 110까지 치솟아 있었고 오른쪽 뇌혈관이 막혀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즉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명하자 그의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맨날 생선구이만 먹어요. 식용유도 식물성만 쓰는데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바로 그 식물성 기름이 사실은 매일매일 그들의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뇌혈관이 막혀 생긴 뇌경색 이스치미그 스트로크 뇌경색 환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혈압 조절로 출혈성 뇌졸중 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줄고 있는데 반해 막히는 뇌졸중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대인의 식습관, 특히 기름의 선택과 사용법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짠 음식만 피하고 고기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을 쓰면 심혈관 질환은 걱정 없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김병수 씨처럼 건강식을 한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채식 위주로 살고 정제유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국엔 산화된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버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기름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 몸, 특히 뇌와 신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망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700리터의 피를 펌프질해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혈관 중 단 한 가닥이라도 막히면 그 부위의 신경세포는 몇 분 안에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혈압약을 잘 챙겨 먹어도 혈액이 끈적하고 탁하다면 결국 언젠가 문제는 터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매일 먹는 기름입니다.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고 매끈한 고무관처럼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좋은 기름을 쓰면 혈관 내벽이 보호되고 피는 원활히 흐르며 세포에 영양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나쁜 기름, 특히 여러 번 정제된 식물성유나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기름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산화된 기름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찌꺼기가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좁아지죠. 그 상태에서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혈관은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그렇게 쓰러진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름 하나 잘못 고른 죄로 평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의 차이는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는 혈액을 막게 하고 뇌를 막게 하며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아버리며 인생을 중단시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어떤 기름을 쓰세요?
라고 물으면 거의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식용유요. 바로 그 싸구려 기름, 즉 정제된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는 적당히 필요하지만 오메가3화의 비율이 10대 1을 넘으면 혈관 속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제유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은 천연 항산화 지방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5% 더 높다고 합니다. 저는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단 한 가지 차이가 당신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아니면 60세에 반신불수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뭘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병 하나라도 좀 더 신경 썼을걸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늘 상기시켜 줍니다. 예방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 식용유가 뇌졸중과 직결되는지, 매일 먹어야 할 좋은 기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건강에 좋다는 착각 속의 나쁜 기름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혈액을 맞게 혈관을 유연하게 뇌를 또렷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60세든 70세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숟가락의 잘못된 기름이 당신 인생의 절반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어떤 기름을 써야 하고 어떤 기름을 당장 버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팔로우와 댓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일을 남겨주세요. 뇌졸중 예방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 혈액순환제 혹은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와 혈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바로 주방 안에 있는 것, 기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이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잘못 고른 기름이에요. 마트에 가면 수백 가지의 식용유가 진열되어 있지만 혈관을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기름은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단 두 가지를 고르라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올리브유, 월 오일과 들기름 페릴라 오일. 저는 이 두 가지의 효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러 연구 결과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하나는 저 자신도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하나는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 다른 하나는 거의 섭취하지 않은 그룹.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 발생률이 41%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생리적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올리브유가 그렇게 강력할까요? 비밀은 바로 올레산오 에리스에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단일불 포화지방산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 내피세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은 더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게다가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플라크 죽상경화판을 형성하는 걸 막습니다. 바로 그 플라크가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의 주된 원인이죠. 또한 올리브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출 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입니다. HDL은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과 찌꺼기를 간으로 운반해 청소하는 역할을 하죠. 즉, 매일 올리브유를 조금씩 먹는 것은 스스로 혈관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명은 59세의 트럭 운전사 박정호 씨였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지방 수치는 정상의 2배를 저는 고기 잘 안 먹어요. 거의 밥이랑 채소, 생선만 먹습니다. 그냥 생선 튀길 때는 그냥 마트 기름 써요. 싸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금세 원인을 짐작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건 바로 카놀라유와 옥수수유. 광고에서는 심장에 좋은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지만 여러 번 정제되어 항산화 성분이 사라지고 오메가6가 과다하게 들어있는 기름이었죠. 이런 기름은 혈관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에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엑스트라 월진 올라이브 오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고요. 3개월 뒤 그의 혈중 지방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빛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따뜻한 밥 위에 올리브유 한 숟갈 뿌려 먹어요.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하지만 약과 마찬가지로 올리브유도 쓰는 법이 중요합니다. 좋다고 무조건 볶거나 튀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너무 가열하면 산화 물질이 생기고 혈관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낮은 온도에서 쓰거나 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샐러드나 두부에 한 숟갈 뿌리기, 따뜻한 국이나 스프로 먹기 전 몇 방울 넣기, 밥 위에 살짝 뿌려 채소와 함께 비벼 먹기, 하루 단 1작은술 약 5ml만으로도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올리브유가 혈관의 방패라면 들기름 페릴라 오일은 뇌의 영양제입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인 들기름은 들깨에서 짜낸 기름으로 식물성 오메가 3 알파 리놀렌산 함량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 3는 신경세포의 식사와 같습니다. 혈전 생성을 막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손상된 신경세포막을 재생시킵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막이 약해지고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졸중 위험도 커지죠. 부산대학교와 국립농업과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이 저하된 실험쥐에게 들기름을 4주간 투여하자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4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들기름 속 오메가3는 혈전 피떡 형성을 억제합니다. 뇌경색은 피가 응고되어 혈관이 막히는 병이죠. 오메가3는 피를 묻게 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고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막힐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들기름은 뇌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약해지는데 오메가3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알츠하이머병 위험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들기름도 올리브유처럼 사용법이 생명입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절대 튀기거나 볶을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나물이나 밥에 한 숟갈 넣어 비비기, 이미 익힌 음식에 뿌리기, 혹은 따뜻한 국에 한 스푼 넣어 먹기. 하루 2작은술이면 뇌가 필요로 하는 오메가3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보관법입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뚜껑을 연 뒤에는 2개월 이내에 다 써야 합니다. 만약 냄새가 변하거나
쓴맛이 느껴지면 이미 산패된 것이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 한 병이 당신의 혈관 하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름에 돈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뇌졸중 입원비는 수천만 원에 달하고 한 번 마비가 오면 평생을 누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단 한 번의 발병으로 가족의 삶까지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것 주방의 기름병 하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피를 맑게 하고 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부 하루 한 숟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 하루 한 숟갈 생 들기름. 이 두 습관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40% 이상 낮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심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위험한 기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기름들은 단 한 방울만으로도 혈관을 염증시키고 피를 점점 굳게 만듭니다. 팔로우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이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지금 집 주방에서 어떤 기름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거의 모두 이렇게 대답하죠.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식용유요, 싼 거요. 그리고 바로 그 싼 기름이 당신의 혈관을 매일매일 천천히 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저는 이 말을 결코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이 혈관의 구세주라면 반대로 느리게 작용하는 독 같은 기름도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며 혈전피떡을 생성해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절대 버려야 할 기름을 4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1. 마가린과 쇼트닝 혈관의 가장 큰 적.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빵에 마가린을 바르거나 케이크나 과자를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대부분 트랜스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수소화, 하이드로지네이션 시켜 고체로 만든 인공지방입니다. 보관은 쉽지만 인체에는 치명적입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를 끈적하게 하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트랜스지방을 전 세계 식품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2-3지만 섭취해도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30%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중증 동맥경화 환자 대부분은 마가린, 쇼트닝 혹은 이런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에 마가린이 있다면 오늘 바로 버리세요. 빵 위에 바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혈관벽에 기름층을 한 겹 더 바르고 있는 겁니다. 이정제 식물성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이런 기름들은 광고에서 심장에 좋은 식물성 기름, 비타민 E 풍부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초고온 정제와 화학 필터링 과정을 수차례 거친 산업용 기름입니다. 그 과정에서 천연 항산화 성분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활성산소, 과산화물, 화학용매 잔류물이 남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가 많으면 오메가3화의 비율이 깨지면서 몸 전체에 만성 염증 반응이 생기고 혈관이 손상되며 피가 끈적하고 응고되기 쉬워집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름병에 카놀라, 코른 오일, 소야빈 오일이라고 써 있다면 그건 심장을 시험하는 위험한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삼릉 재사용한 튀김기름, 식당마다 숨어 있는 침묵의 살인자. 제가 외식할 때 가장 두려운 광경 중 하나는 까맣게 탄 튀김기름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 주방입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여러 번 가열하면 산화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수백 가지의 유독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는 알데하이드와 아크롤레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물질은 혈관 내피를 파괴하고 조기 뇌졸중을 유발한다고 입증되었습니다. 기름을 2번, 3번 재사용할수록 독성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재탕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묘하게 쓴맛이 나고 목구멍이 따갑고 입술에 기름막이 끈적하게 남습니다. 이게 바로 산화된 지방의 흔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미련 두지 말고 버리세요. 새 기름 한 병 값보다 응급실 하루 입원비가 훨씬 비쌉니다. 가공식품 속 숨은 지방, 라면, 과자, 빵, 감자튀김. 혹시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 포장지의 성분표를 자세히 본 적 있나요? Hydrogenated oil, shortening, vegetable fat, palm oil. 이런 단어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저가의 화학 정제유, 즉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된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은 음식을 더 오래 보관, 더 바삭, 더 고소하게 만들지만 그 대가로 혈관은 더 빨리 노화되고 피는 탁해지며 뇌혈류는 점점 막히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튀긴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은 주 1회 이하 섭취하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제일 먼저 주방 찬장을 열어보세요. 제품에 Hydrogenated, Refined Oil, Palm Oil이 적혀 있다면 지금 바로 버리세요. 사실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일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병이면 몇만 원으로 한 달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당신의 생명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혈중 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뇌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계속 싼 기름을 쓴다면 당신의 식탁이 바로 미래 병원비를 미리 지불하는 곳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기름은 싸지만 당신의 피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저는 조금만 써요. 하지만 바로 그 조금씩 매일매일 쌓이는 습관이 수년 후 혈관 속에 단단한 플라크를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좁혀 조금만 혈압이 올라가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그런 환자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중에는 64세 여성 이영숙 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고 자부했죠. 치킨을 튀긴 기름을 식혀 걸러 두었다가 다음날 채소나 생선을 다시 튀겨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말을 잃었습니다. 검사 결과 시상 부위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그 기름 한 병을 아낀 게 평생을 잃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기름 한 병으로 몇천 원 아낄 수는 있지만 당신의 미래는 잃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산업용 정제유 사용 금지, 재사용한 튀김기름 금지,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오일, 셔터닝이 들어간 가공식품 금지, 마가린 절대 금지. 이 4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혈관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건강하게 버텨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아마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의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몸이 보낸 작은 신호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바꿀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뇌졸중을 막는 건 단순히 좋은 기름을 고르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작지만 꾸준한 습관을 쌓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방입니다. 제가 50세 이상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몇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첫째, 매일 충분히 물을 마시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피를 묻게 만들어 혈전, 피떡 생성을 막아줍니다. 만약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게 걱정된다면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양을 줄이세요. 하지만 절대로 몸을 탈수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체내 수분이 단 2%만 부족해도 피가 끈적해지고 뇌졸중 위험은 2배로 증가합니다. 둘째, 하루 30분은 꼭 걸으세요. 많은 한국인들이 일로 지쳐 퇴근 후엔 움직이기 싫어하지만 걷기야말로 뇌와 혈관을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걷는 동안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더 강하게 뛰며 피가 온몸을 돌고 혈압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나눠서 하세요.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뇌졸중을 멀리 미는 발걸음입니다. 셋째, 일찍 자고 충분히 주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잠이 적어도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몸은 참을 수 있어도 혈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 증가에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며 뇌세포는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세요.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취침 1시간 전엔 휴대폰을 꺼두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신경이 안정되며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손은 뇌의 제2신경 중심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요리하거나 종이를 접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 당신의 뇌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사용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빨리 치매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뇌의 언어 영역이 퇴화하고 기억력과 사고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친구와 대화하세요.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손주들과 이야기하세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뇌를 자극하고 혈류를 좋게 하며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뇌졸중의 전조 신호를 알아두세요. 이 4가지를 기억하면 당신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2. 얼굴, 페이스. 거울을 봤을 때 입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음. 2, 18.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짐. 3. 스피.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알아듣기 힘듦. 4. 시간 타임.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FAST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스 얼굴, 암, 팔, 스피치 말, 타임 시간. 단 1분이 지날 때마다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 신호를 알아보고 행동한다면 당신은 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얼마나 많은 약을 먹느냐가 아니라
매일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올리브유 한 숟갈, 들기름 한 숟갈, 아침에 한 잔의 물, 짧은 산책 한 번. 작게 보이지만 이것들이 바로 건강하고 또렷한 노년을 만드는 벽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부디 부엌으로 가서 당신의 기름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기름은 버리고 몸을 살리는 자연 그대로의 기름을 선택하세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오늘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팔로우와 댓글, 구독을 꼭 남겨주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뇌졸중으로 병상에 눕는 일 없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또렷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 맑은 두뇌, 평온한 노년을 기원합니다.